네, 국내 증시 특징적인 부분들 점검해보고 대응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금요일장에서 단연 뒷심을 발휘한 코스닥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7년 3개월 만에 700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일단 706포인트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역시나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화장품주들의 중심으로 강세가 시현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런 순환적인 강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정말 최근에 양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코스닥의 강세가 아주 눈에 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코스닥이라는 것은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를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만 이제 9천억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시중금리가 하락하면서 예금에서 증권으로의 이동도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었던 부분도 중소주에 대한 이제 선호로 연결이 되었다. 특히 이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중국 관련주라든지 제약과 바이오 섹터군으로 수급이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코스닥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의 신용 잔고 비율이 3조 7천억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를 넘어서는 움직임이죠. 주가가 올라갈 땐 신용 잔고가 올라가는 게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반대 매매가 순간적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코스닥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부분은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코스닥에서 관련 종목군들, 화장품이나 중국 관련주를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라는 게 어쨌든 관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의 고평가라고 해서 팔 필요는 없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유자의 영역에 있는 종목군들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상대적으로는 코스피 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시장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 코스닥 시장을 가장 주의해야 되는 시기는 1분기 실적 발표 전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주가 그동안 강세를 보였었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대형주 대비해서 좋은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1분기에 좋은 실적들이 확인이 되면 기대감이 또 소멸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1분기 실적 전후에서는 코스닥의 실적이 좋았었던 종목군들은 일부 차익 실현 관점을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주도주들 신규 진입에 대한 부담감은 갖고 있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이런 코스닥 시장의 순환매 장세, 코스피 시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료 중심으로 강세가 시현되고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매수가 더 확산될 수 있을까요? 네,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보실 텐데 음식료 업종의 거시적인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어요. 곡물가가 안정되고 있고 환율 같은 경우에도 역시 워낙 강세가 좀 진행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곡물가가 2012년 이후로 안정되는 모습들, 미국에서 이제 뭐 생산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슈도 있고 그동안 달러 강세가 부담이었는데 달러 강세가 상당히 해소되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거시적인 여건들이 좋아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재미있는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할랄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소식이었는데 할랄은 이제 무슬림이 먹고 입고 쓰는 이제 물건이나 식품들을 말합니다. 근데 무슬림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비무슬림 중에서도 할랄 식품이 뭐 건강에 좋다, 웰빙이다 이런 인식들이 퍼지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관련된 국내 대형 음식료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음식료 업종이 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어쨌든 시장이 가니까 그 흐름에 같이 또 간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또 음식료 업종 지수가 워낙에 좋긴 하지만 모든 음식료 업체가 오른 건 아니에요.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업종 중심으로 순환매가 유입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음식료 업종 추가 상승 가능하지만 역시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많이 오른 종목보다는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들을 보자라는 관점이고 관심 종목으로는 빙그레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빙가 부근에 이제 ASP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중국에서의 바나나 맛 우유가 상당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미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저가에서 매수할 만한 종목으로 빙그레를 꼽아주셨습니다. 한라식품 수요 증가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식음료 시장에서 신규 진입에 대한 밸류 부담감을 안고 있는데요. 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 뭐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뭐 저도 비슷한 시각이고요. 다만 종목을 바라보는 시각은 저는 약간 다른데 어쨌든 달아오른 종목군들 쪽으로 가는 게 조금은 단기 수익률 중에서 낫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오리온,
풀무원, 삼양사 같은 종목군으로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들 종목이 조정받고 흔들릴 경우에는 나머지 종목은 더 안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고, 더 빠질 경우에는 더 빠지거나 아니면 뭐 시장 수익률 대비 더 마이너스일 경우가 그동안 뭐 경험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률이 높았던 주도했던 종목군들 중심의 대응을 말씀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들 종목이 쉽지 않다면 뭐 이들 종목에 대해서도 여전히 좀 제한적인 이익 실현 국면으로 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도 요즘 전체적인 대응 국면은 신규 매수보다는 보유자들의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투자 의견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종목군들 중심으로는 주도주들이 역시 강세를 시현할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과감하게 승부를 걸어보자라는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식음료뿐만 아니라 전기업종의 강세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요. 네네.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까요? 모멘텀 더 강화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유틸리티 업종에 대해서는 약간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그동안 유틸리티 업종이 올라왔었던 이유들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유가 하락에 의한 가스라든지 전기 도입료 개선에 대한 원가에 대한 부담이 완화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기나 가스라는 게 우리 실생활에 무조건적으로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수 소비재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이 다른 업종보다는 부각됐다라고 보고 있고, 유틸리티 업종의 전체적인 실적 개선을 이끄는 종목은 역시 한국전력입니다. 올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전망이 됩니다. 7.6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약 7월쯤에 원자로가 가동되면서 원가보다는 더더욱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한국가스공사는 악재가 상당히 많았죠. 겨울에 평균 기온이 올라가면서 가스 수요가 소폭이나마 감소하는 모습들, 또 EMP 부분의 손실이라든지 가스정 가치 하락에 대한 부분들 아직까지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되면서 워낙에 많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현재는 가격 매력이 부각되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틸리티 업종 전반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이 엄청 크냐,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장이 어쨌든 외국인의 유동성 장세고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지금 굳이 경기 방어 중인 유틸리티 업종을 매수해야겠냐라는 시각이고, 장기적으로 보자면 공기업 정상화라든지 배당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적인 가치 측면, 기회비용 측면에서는 지금은 경기 민감 대형주를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그리고 앞으로 언제든 전기료라든지 가스료 인하에 대한 악재가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를 하신다면 상대적인 투자 매력은 조금 떨어지는 섹터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한 이 상승 모멘텀이 부각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고, 기회비용 측면에서 오히려 경기 민감주에 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내주셨는데요. 이에 동감하시나요, 위원님? 네, 뭐 큰 관점에서는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주목해봐야 될 건 한국전력이 이제 배당까지 주기 시작한다면 뭐 장기 투자처로서 매력은 부각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나타나는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유가 하락에 따른 원재료 가격 하락만으로 올라가는 건 한계에 금방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기보단 한국전력이 이제 실적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배당을 주기 시작하는지, 배당을 또 만족할 만큼 주는지에 주목하시는 게 더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 배당에 대한 매력도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글로벌 전반적인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우려도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 시장에 좀 영향이 없을까요, 이번 주에? 네, 이번 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외 증시가 흔들렸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번 주엔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일단 그릭스 악재가 다시 한번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해묵은 악재기는 한데 시장에서 언급이 워낙에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슈로서 국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스와 채권단의 마찰이 이번 주에도 아마 지속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시장을 하방으로 미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로 중국발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의 우산 신탁 금지와 공매도 허용에 투자 심리가 좀 악화될 것 같은데, 우산 신탁을 금지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 레버리지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고요. 또한 공매도를 허용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시장의 하방 베팅 가능성을 증가시킨 요인이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 대한 부담, 그리고 역시 국내 증시에 대한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보유 종목 관리, 선별적인 종목 공략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으로는 영풍 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금속 원팡이 올해부터는 좀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올해부터 적자에서 흑자로 실적이 전환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고려아연과 주가 밸류가 상당히 좀 격차가 심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좁히는 과정이 진행이 된다면 영풍 좀 시장이 하락하는 측면에서도 양호한 성장세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악재에 따라서 시장 하방 압력 가능성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관심 종목으로는 영풍 꼽아주셨으니까요.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니스터디의 오현진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